안녕하세요. ISMS-P 윈의 김창준 기술사입니다. CPPG 윈은 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선수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ISMS-P 인증심사원이 되기 전에 선수로 학습할 수 있는 자격증이고요. 대학생도 시험에 볼 수 있는 기본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PPG 윈은 개설한 지 4기째 되는 스터디 과정이고요. 지난 이제 3기 동안에 많은 보완을 거쳐서 4기 과정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Why CPPG 윈? 왜 CPPG 윈을 스터디해야 하는가? 개인정보 보호 강의를 가장 잘하는 강사라고 자부를 합니다. 저는 이제 현재 L사의 정보보호 실장으로 재직 중이고, K사의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 강사로도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제 녹색 책 CPPG 개인정보 관리사 과정 책을 제가 집필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검증된 합격률 더욱 진화하는 강의, 현재 이제 4기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보완 과정을 거쳤습니다. 마지막 3기 같은 경우 합격자가 대량 나왔고요. 4기의 이제 합격률을 계산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CPPG 시험을 4번을 총 치렀습니다. 봄 시험이 가장 좀 어려웠고요. 겨울 시험이 좀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봄 시험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CPPG 이 자격증 합격률이 보통 10% 한 중후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CPPG 시험을 5번 이상 치르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교재만으로도 한 번에 합격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 굉장히 소수이시고요. CPPG 시험이 그렇게 쉬운 시험은 아닙니다. 제 스터디는 가장 체계적인 스터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교환 작성이 품질이 높게 집필이 되었고, 그리고 키사 가이드, ISMS-P 교환, 논문 등의 콘텐츠를 집대성한 교환입니다. 그리고 이론 강의와 실전 모의고사 7회로 이론 지식과 문제풀이의 응용력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CPPG 윈 카페와 카카오 단톡방에서도 질의응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CPPG 자격증이 목표가 아니겠죠? 경력이 쌓으시면 나중에 이제 ISMS-P 자격증으로 심사원이 되시는 게 가장 정보보호 업무를 하는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CPPG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금년 7월에 있는 ISMS-P 과정에 또 응시를 하셔서 심사원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신 분들이 여럿 계시고요. ISMS 제가 P 스터디도 하고 있는데 CPPG 과정 종합반을 들으셨다면 할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험 일정은 아직 2023년 시험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2022년 시험을 한번 생각해서 38회 시험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일은 3월 말이나 4월 초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원서 접수는 이제 2월 중순부터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합격자 발표가 4월 중인데, 이때 ISMS-P 자격검정 그 공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 경력이 1년 있으면 ISMS-P 경력에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많이 또 응시하는 시험이죠. 참고로 저는 이제 시험 4번 치러서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시험 점수보다 약간 문제 유형과 트렌드 그런 쪽을 보려고 시험을 치르고 있고요. 그래서 4번 동안에 이제 시험을 치는 동안에 여러 가지 토픽과 그리고 이제 문제 트렌드를 스터디에 반영해서 과정을
지금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CPPG 이 합격 카페 제가 개설했는데 현재는 이제 900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181 명이었는데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단톡방에서 질의응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단톡방이 한 60분 정도, 7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현재는 이제 한 20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항상 조용하고 남들이 준비하지 않을 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험 공고가 나오고 그때 시작을 하면 아무래도 좀 준비가 늦기 때문에 불리하죠. 그래서 이제 ISMS-P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달에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7월 시험에 한 7개월 정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거고요. CPPG 과정도 시험 공고가 나서 한 1, 2개월 하시는 것보다 지금 하시면 2, 3개월 정도 학습을 할 수 있으니까 합격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CPPG 위인의 이제 도움인데요. 제가 이제 만든 도움들 유튜브 영상에 있어요. 이것들을 가지고 도움이 장착이 되면 훨씬 더 시험 합격에 도움이 되죠. 도움이라고 하는 게 이 머리 글자를 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처가 결살자 그러면은 형태 제한 없음, 처리하는 자의 입장, 가명 정보, 결합, 살아있는, 자연인 이렇게 파란색의 앞글자를 딴 게 이제 도움이고요. 도움만 암기가 돼도 한 20% 정도의 문제를 득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3대장 정복이 가능하느냐? 가능합니다. 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요. CPPG 보통 학습 과정은 한 달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학습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터디를 하셔도 잘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을 한 2회 정도 정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터디에서 이론 과정을 한 2회 정도 강의를 들으시고요. 그리고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2회 정도 문제지에 체크하지 않고 학습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학습하신 다음에 키사 가이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해설서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합격을 웬만해서는 하십니다. 그래도 이제 안 되시는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죠. 계속 더 학습을 해야죠. 계속 반복을 하고 문제를 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습을 했는데도 안 되면 이제 쓰기 연습까지도 해야죠. 이런 필사 이론이나 키사 가이드를 이제 필사를 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ISMS-P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3달 정도 굉장히 강하게 학습을 하시면 보통 합격권에 가실 수가 있고요. 준비 기간이 길면 더 좋죠. 그래서 ISMS-P 시험 같은 경우는 보통 합격률이 5%, PR 같은 경우는 한 10%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자격증을 다 정복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처우와 그리고 이제 노후 대비까지 될 수 있는 자격증들이죠. 이 세 개가 굉장히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다 따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학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개의 자격증의 이제 포함 관계는 사실 ISMS-P가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기술까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넓죠. 하지만 이제 CPPG를 개인정보 보호의 영역으로 해서 EU GDPR이라든가 PR라든가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난이도와 조금 뎁스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고 CPPG가 굉장히 범위는 더 넓습니다. 선수 과정 선수를 하면 좋은데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굳이 선수 과정으로 한다면 CPPG가 제일 먼저 취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그 다음에 ISMS P나 PR을 취득을 하시면 됩니다.
ISMS-P 같은 경우는 이제 6년의 경력이 있어야 되고 1년을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5년이 돼야 되기 때문에 CPPG는 바로 그냥 시험을 신청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피아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정보보호 경력이 1년이 돼야 되니까 CPPG가 있으면 되는 거고, ISMS-P는 5년 경력이 되자마자 계속 시험을 치셔서 심사원이 되셔야 합니다. 뭐 지금 이제 심사를 나가지도 못하는데 굳이 뭐 지금 심사원이 돼야 되느냐 하실 수도 있는데, 심사를 대응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업에서 채용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빨리 취득하시는 게 좋겠죠. 결론적으로 ISMS-P만 있으면은 나머지 두 개는 조금 중요도는 떨어지죠. 그렇지만 이제 기초 과정, 기본 과정으로 ISMS-P 하기 전에 CPPG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PPG는 자격증 입문, 공부 노하우가 조금 덜하고 시간도 좀 덜하죠. 그에 반해서 PIA 같은 경우는 한 중간 정도. 그리고 ISMS-P 같은 경우는 조금 난이도가 높고 이제 심사원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어다 주는 자격증은 PIA와 ISMS-P 두 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PIA는 이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거고, ISMS-P는 아무런 직업 없이 전문 심사원으로도 활동을 해서 수입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CPPG 같은 경우 이제 CPO 포럼에서 하고 연 3회 정도, 보통 이제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시험을 칩니다. 비공인 민간 자격이고요. 개인정보보호 경력 1년 인정을 합니다. 활동이 안 되는 게 단점이죠. 그리고 이제 또 시험료가 좀 비싸다는 거, 한 3만 원 정도 됩니다. PIA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 4회 정도 되고요. 시험이 한 3회 정도 되는 걸로 있고요. 키사의 자격증입니다. PIA도 개인정보보호 1년을 ISMS-P에서 인정해주고 있고요. 활동이 가능한 자격증이죠. ISMS-P 같은 경우는 연일에 시험을 보고요. 활동이 가능하죠. 단독으로도 자문료를 받으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금 더 좋은 처우에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ISMS-P를 5년, 6년 차 때 취득을 하시면 업그레이드 되는 경력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CPPG 같은 경우는 이제 회당 한 2,000명 정도 시험을 보는데 합격률은 30%는 안 되는 것 같아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처음에는 한 40-50%도 됐던 것 같은데 시험이 어려워졌습니다. 학습 시간은 한 달이라고 했는데 개인차에 따라서 3개월 이상 필요하신 분도 있고, 정말 초단기로 공부를 잘하신 분들은 한 2주 만에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분들이 일단 가장 잘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2주면은 되지 않을까, 일반 교재만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많이 떨어지십니다. 시험에 이제 보시면서 멘붕에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필기 오지선다형이고요. 2개 이상 고르는 거는 없습니다. 난이도가 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주관적이에요. 어떤 분들한테는 중이 맞는데 어떤 분들한테는 또 상이더라고요. PIA는 합격률이 한 10에서 15% 정도 되고요. 교육료가 있습니다. 키사 자격증이고요. 난이도는 상. 필기시험과 실기시험도 있죠. ISMS-P 같은 경우는 회당 2,000명, 합격률은 5%. 응시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항상 시험을 치시는 게 좋죠. 6년의 경력이 필요한데 인정 경력이 있으면 4년, 5년 정도 됩니다. 학습 시간은 최소한 4달 이상 있어야 되는 거죠. 난이도는 최상. 그래서 이런 시험을 공고가 난 다음에 학습하시는 것보다 미리 학습하시는 게 좋죠. 사실 우리가 이제 증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주가 지수가 3,000이 되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죠. 그러면 사실 그때 이제 늦은 거죠. 주가 지수가 2,000 정도 됐을 때, 모든 사람이 관심이 없을 때, 주식을 매수를 하는 게
기회인 것처럼 지금같이 관심이 없을 때 하시면 학습 시간도 늘릴 수 있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자격증의 취득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PPG를 통해서 이제 통제와 규제 이해도를 넓히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워서 기술자에서 관리자로 갈 수 있고요. PIA를 통해서 고급 업무 수행 능력과 관리자에서 경영자로 갈 수 있는 길을 닦으실 수 있고, ISMS-P로 관리자에서 책임자로 그리고 연봉 상승과 근로 연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CPPG 윈 과정 같은 경우, 제가 그 CPPG 4기 과정 같은 경우는 3기 과정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 금액도 다르지가 않고요. 일단 종합반 같은 경우 이제 42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론반 같은 경우 26만 원, 모의고사는 16만 원 이렇게 동일하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6개월 이제 무제한 수강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과정을 하시다가 제 과정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진작에 이제 하실 걸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있고요. 합격률과 강의 콘텐츠로 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될 만큼 인기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청 방법은 저한테 그 카페에서 제 아이디를 누르시면 이메일이나 쪽지를 보내는 기능이 있어요. 네이버 카페죠. 거기서 하실 수가 있고요. 결제는 계좌입금, 그리고 회사 교육 예산으로 세금 계산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수료증 발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ISMS 종합반 수강 시에 향후에 할인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잘못 들어간 것 같고요. 이론 과정은 T1부터 T6까지 있고요. T1은 개인정보보호에 의해, T2는 개인정보보호 제도, T3는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 관리, 생명주기죠. T4는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이고요. T5는 개인정보 관리 체계, 주로 이제 ISMS-P에 관한 거, PIA에 관한 거고요. T6는 최신 문제 트렌드를 제가 토픽 강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8회가 아니라 7회입니다. 7회이고요. 모의고사 7회를 이제 학습을 하시면 굉장히 실전 문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기본적으로 한 75점 이상 나오게 이제 학습을 하시고 반복을 하시면 실전 시험에서 최소한 65점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실전적인 문제를 꼭 풀어보시는 게 합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교환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에 이 PDF 교환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 PDF에 문제를 제외한 부분, 문제까지 있으면 저작권 어떻게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해설 부분을 학습하시면서 응용력을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PPG 스터디에 이제 참여하신 분은 CPPG 윈카페에서 등업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스터디 참여자인 것을 확인하고 등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023년 CPPG 스터디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CPPG 자격증 취득하시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경력과 전문성, 그리고 더 나은 도약으로 할 수 있는 희망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